세상을 바꿀 미래 혁신 기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오승훈의 테크노트.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획기적인 기술부터 상상만 해왔던 우주 너머의 최첨단 기술까지 빠짐없이 다루는 시간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등 우주 선진국들은 민간 협력을 우주 기술의 중요한 혁신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세운 민간 우주 기업이죠. 스페이스X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지속해서 기술을 성장시키고 있는데요. 스페이스X는 세계 최초로 로켓의 1단 부스터 수직 이착륙을 성공시켜서 발사체 재사용 시대를 열면서 민간 기업이 미국의 나사나 러시아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일을 해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쏘아 올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다시 스스로 귀환하는 것, 여기까지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스페이스X의 대표적인 발사체 팰컨 9의 1단은 2단과 분리된 뒤에 진행 방향을 정반대로 틀어서 속도를 줄인 다음 마치 발레리나가 착지를 하듯 육지나 해상에 있는 바지선에 사뿐히 내려앉습니다. 발사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유도 항법 제어, 그리고 방향을 180도 바꾸는 역추진 분사, 또 재점화, 추력 제어 등의 고난도 기술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맞아 떨어져야 하는 것이죠. 발사체의 재사용 기술은 스페이스X를 현재 위치에 올려놓은 기반이자 전 세계 발사체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스페이스X는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대형 우주선 스타쉽을 끊임없이 발전시켜가면서 달을 향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고 화성 탐사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우주 경쟁 시대로 들어서면서 특히나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발사체입니다. 발사체는 항공우주의 고난도 기술의 집합체라고 불리는 분야고 국가 안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국가 간의 기술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사체를 독자적으로 제작하고 우주로 발사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나라, 전 세계에서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우리나라도 우주 개발을 우리 기술로 해내겠다는 의지가 꺾이지 않고 있죠. 과학 로켓이라 불리는 발사체들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로호, 누리호가 그 결과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한 발사체 중에서 최고 성능인 누리호로는 아직까지 탐사선을 달까지 보낼 수는 없습니다. 누리호보다 크기와 성능, 규모 면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발사체가 필요한 거죠. 지금보다 앞선, 그리고 미래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 한층 진일보한 기술이 적용될 발사체. 우리는 이걸 차세대 발사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도 2022년부터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복잡하고 더 강력한 성능을 가진 발사체 개발에 열을 가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발사체는 달이나 화성으로 가는 궤도상에 1톤 이상의 탐사선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를 독자적으로 탐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아주 중요한 열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우주 경쟁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있는 이 차세대 발사체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 더 무거운 탐사선을 싣고 더 멀리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엔진 개발입니다. 누리호를 먼저 살펴보자면요. 누리호 1단은 75톤급 엔진 4기로 구성된 75 곱하기 4 하면 300톤급이죠. 그런데 차세대 발사체는 1단이 100톤급 엔진 5개로 구성된 500톤급으로 계획됐습니다. 발사체가 우주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중력을 이겨내는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한데요. 그 힘을 추력이라고 합니다. 더 무거운 물체를 더 높이까지 올리려면 추력이 더 커져야겠죠. 누리호는 저궤도라 불리는 고도 200km를 기준으로 약 3.3톤의 인공위성을 올릴 수 있는데요. 차세대 발사체는 같은 고도에 약 10톤 무게의 인공위성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달 궤도까지는 1.8톤, 화성 궤도까지는 1톤을 보낼 수 있는 추력을 갖습니다. 엔진의 추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단순히 크기를 키우는 수준의 설계는 아니죠. 다양한 설계 요소가 고려돼서 제작돼야 하고요. 우주 환경과 같이 실제 지구와는 다른 조건의 환경을 모사해서 수천 번의 실험을 통해 작동성을 검증해야 하거든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술은 클러스터링 기술입니다. 엔진 5개를 배열해서 동시에 연료를 태워서 내뿜음의 추력을 내는데 발사체의 균형을 위해서 이 5개의 엔진이 마치 하나의 엔진처럼 작동하도록 추력의 균형을 잡는 기술, 이게 바로 클러스터링인데요. 누리호 때는 4개의 엔진을 클러스터링 했는데 차세대 발사체는 5개입니다. 배관을 비롯해서 각종 요소의 구성이 복잡해지고 제어하는 것도 훨씬 어렵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발사체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누리호는 1단과 2단, 3단 이렇게 총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차세대 발사체는 총 2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사체가 단을 분리해서 설계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료를 거의 다 쓴 상태에서도 계속 무거운 엔진과 연료통을 가지고 우주로 날아간다면 비효율적이죠. 쓸모 없어진 큰 연료통을 싣고 올라가는데 가까운 연료를 계속 써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단을 분리해서 무게를 줄이는 겁니다. 그럼 단을 많이 만들면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단을 많이 만들면 단 분리와 같은 절차적인 변수가 많아지거든요. 차세대 발사체는 누리호보다 단수가 하나 적어서 그런 변수를 줄일 수 있고요. 구성품이 적어지는 만큼 제작 단가도 더 낮아집니다. 그리고 제작 일정도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차세대 발사체 엔진 기술로는 다단 연소 사이클 방식이 적용될 예정인데요. 일반적인 가스 발생기 엔진의 경우에 연료 비율이 높은 연료 과잉 가스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터빈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배기가스를 그냥 밖으로 내보내죠. 그런데 다단 연소 사이클 엔진은 터보 펌프를 통과한 배기가스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엔진을 뜻합니다. 산화제, 그러니까 산화제는 연료를 태울 수 있는 산소를 말하는데요. 이 산화제와 일부 연료를 예연속이라는 곳으로 보내서 산화제 비율이 높은 산화제 과잉가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터빈을 돌려주고, 그 터빈을 돌린 배기가스를 밖으로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다시 연소기로 보내와서 남은 산화제를 다시 연료와 연소하도록 재활용하면서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죠. 이 덕분에 다단 연소 사이클 엔진은 기존 누리호에 쓰인 가스 발생기 사이클 엔진에 비해서 발생 압력이 2.5배 정도로 높아져서 추력이 향상됩니다. 다단 연소 사이클 엔진은 현재까지 알려진 우주 발사체 기술 가운데 가장 고난도 기술 중 하나로 평가되는데요.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도해서 기초 연구를 진행 중이고요. 현재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해서 최종적으로는 차세대 발사체에 적용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차세대 발사체의 상단과 1단 엔진에는 추력 조절과 재점화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재점화 기술은 엔진의 연소가 종료된 다음에 다시 엔진을 점화해서 재작동시키는 기능인데요. 발사체 상단 엔진에 한 번 점화만 가능하다면 처음 계획한 하나의 궤도에 대한 임무만 수행할 수 있지만 여러 번 점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주 발사체가 각기 다른 여러 궤도에 위성을 올려놓는 것과 같이 다중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발사체 1단을 회수해서 재사용하게 되면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겠죠. 차세대 발사체 1단에 적용될 귀환 비행 시퀀스. 나중에 이 장면이 중계가 된다면 정말 지켜볼 만하겠습니다. 하지만 발사체의 단 분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한들 발사체에 실은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이 지정된 곳으로 정확하게 가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도달하기 위해서 이 내부와 외부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토대로 제어를 해야 됩니다. 이런 발사체의 시스템, 이걸 에비오닉스라고 하는데요. 항공기, 우주선, 인공위성에 사용되는 전자장비나 시스템을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항법장치, 통신장치, 센서 이런 것들이 모두 에비오닉스에 해당되죠. 외부의 환경이 변화해도 목표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정확한 고도 그리고 속도로 발사체에 실은 위성을 분리해서 목표 궤도에 안착시켜야만 발사체는 성공적으로 그 임무를 마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발사체의 완벽한 제어를 위해서 2028년까지 가격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에비오닉스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5월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기술로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1톤 이상의 위성을 탑재할 수 있는 자체 우주 발사체를 보유한 7번째 국가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발사체를 재사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주 발사체 시장에서는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도 차세대 발사체 개발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차세대 발사체는 2030년 1차 발사가 예정돼 있고요. 2031년 2차 발사를 거쳐서 2032년에는 달 착륙선을 싣고 3차 발사를 통해 달까지 향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차세대 발사체는 달과 화성 같은 우주 탐사 외에도 누리호로는 어려웠던 한국형 항법위성과 같은 정지궤도 대형 위성 수송 임무, 그리고 다중궤도 수송 임무 등에도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2032년 다재다능한 우리 차세대 발사체가 예정대로 개발돼서 우리나라도 우주 강국의 대열에 당당히 올라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